반갑습니다. 오늘도 밝은 몸 기명상센터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육도호흡법입니다. 호흡법 중에서 여러 호흡법 중에서 육도호흡법인데, 육도호흡은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호흡법입니다. 언제부터 전해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우리나라에서 예전부터 이어져 온 수련호흡법도 있고, 많은 부분에서는 인도에서 많이 전해져 온 겁니다. 인도에서 요가를 수행을 하면서 호흡법을 배워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호흡법을 많이 전파시킨 그런 사례가 많은데, 육도호흡은 그런 인도의 호흡법이나 또 우리나라에서 전통 호흡법 중에서도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그런 호흡법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육도호흡법을 수련을 하면서 아주 큰 효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영상에 올린 바가 있는데, 제 공부를 검증하는 차원에서 제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죽음의 경계까지 가야 되겠다.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죽음의 경계까지 가봐야 되겠다. 공부를 하면서 죽음을 언급하는데 그 경계까지도 가보지 않고 어떻게 죽음을 내가 언급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으로서 죽음의 경계까지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이제 지내다가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경계까지 가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제가 육도호흡을 했는 것이 참 도움이 많이 됐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육도호흡법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호흡을 어떤 고르게 잡아주는 이런 것도 있지만은 최고와 최저의 이 폭을 넓힐 수 있는 한계점, 최저로도 한계점을 넓혀 나가고 최고점도 한계를 넓혀 나가는 우리의 인체 가지고 있는 이 인체가 그 기능적으로 최대치의 한계점을 늘려나가는 그런 방법이 육도호흡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힘을 쓸 때는 호흡에서 힘을 쓰게 됩니다. 기압을 넣는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전부 호흡에서 나오지는 건데, 그래서 그런 호흡법이 일반적으로 고르게 반복적인 차원에서 고르게 쭉 가는, 또 그 다음에 숨을 어떻게 돌린다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그 호흡을 하고 많이 알려져가 있지만은, 육도호흡은 이 그림과 같이 아주 구체적으로 최대의 어떤 한계점에 도달해 가지고 한계점을 늘리면서 우리의 어떤 그 결집할 수 있는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특화된 호흡법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는 방법으로서는 요 빨간 선은 일상적인 숨이게 되는 겁니다. 평상적인 숨에서 숨을 크게 들어 마시고 여기서 내쉬게 됩니다. 최대치까지 내쉬게 되고, 여기서 숨을 내쉰 뒤에 숨을 딱 닫고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은 숨이 가쁘면은 내가 숨을 나도 모르게 쓸 수도 있고 이래 되니까, 코로 짧게 입으로 쓸 수도 있으니까 입도 털어막고 코도 털어막고 숨을 안 쉬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이 멈추는 시간이 30초 하기도 안 쉬울 겁니다. 한 20초부터 해도 상관없습니다. 10초부터 해도 상관없는데, 너무 쉽게부터 할 필요는 없으니까 한 20초 쉽게 되는 것 같으면 30초 정도, 25초, 30초 정도, 그래가지고 이제 반복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 30초가 나중에는 3분 정도까지도 늘어나게 됩니다. 제가 해본 결과로서는 처음에 시작을 30초부터 했는데 30초도 조금 버거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하면서 그 3분 정도까지 갔었습니다. 3분 정도까지 이제 이 멈추는 시간이 점점 길게 적어놨는 요 2번 과정을 점점 더 길게 해가지고 한 3분 정도까지 제가 되는 걸 확인했었는데, 그 뒤로부터는 또 다른 공부 진행 들어가는 바람에 이제 이것은 호흡법을 안 했었는데, 그래서 내쉬고 또 멈추고 또 다시 숨을 크게 들이쉬게 됩니다. 여기서 멈추었기 때문에 숨을 내쉬고 나서 멈추었기 때문에 내 몸에 내쉴 때
다 내쉬고 멈출 때는 다 내쉬다 하더라도 내 인체에 남아있는 숨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들이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빠져나오면서 그 숨으로서 내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유지가 되면서 한 3초에서 5초 동안에 크게 코로서, 들으실 때는 코로 들으시고 되고 내쉴 때는 입으로 내셔야 되는 겁니다. 항상 호흡법의 기본이 그렇습니다. 들으실 때는 코로 들으시게 되고 내쉴 때는 입으로 내쉬게 되고, 그러면은 코로 들으실 때 아주 이 활동량을 기관을 넓혀 가지고 빠른 시간에 많이 흡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에 한 3초에서 5초 동안에 최대한 들어 마시고 또 들어 마신 뒤에 또 멈추게 됩니다. 멈추게 되면은 내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지고 공기통에서 채웠다 하더라도 멈추는 동안에 또 분산이 되게 됩니다. 내 몸으로. 분산되게 되면은 조금의 공기통 자체가 조금 더 여유가 생기게 되니까 또 한 3초, 2, 3초 동안에 또 들으시게 됩니다. 최대한 더 못 들으실 정도로 됐다 하지만은 조금 멈춰 있다 보면은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다시 한번 더 들으시게 됩니다. 더 들으시고 있다가 들으시고 나서 후 그러면 이제 깊이 내쉬는 겁니다. 요 들어내실 때는 한 5초 정도 들어내시고 꼭 뭐 이렇게 안 지켜도 상관없습니다. 뭐 3초 해도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동안에 근데 너무 길게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5초 정도 내쉬고 최대한 숨을 들어내시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최대한 순간적으로 들어 마시고 나서 멈췄다가 또 들으시었으니까 공기통을 완전히 꽉 채운 겁니다. 그렇게 채운 상태에서 후 그러면서 내쉬게 되고, 내쉬고 나서는 완전히 바닥까지 완전히 내쉬고 나서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멈추게 되면은 우리 몸속에 있는 각각의 잔량의 공기들이 또 호흡 안에 쓰게 되는 거지. 내부적으로. 피부 호흡을 한다 그러시면 뭐 피부로 호흡이 되든가 어떻게 호흡이 된단 말이지. 거기서 참았다가 다시 또 들으시게 되면서.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폐활량, 그 공기통을 제대로 쓰고 또 최소화시켜 가지고 이 폐의 장부를 우리 또 몸 자체의 기관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그런 수련법이게 되는 겁니다. 이 한 사이클을 6번 반복하는데 요 1사이클을 1식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6번을 반복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요 도표처럼 내쉬고 멈추고 또 들으시고 멈추고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쉬는 쪽으로 이제 한 사이클로 봐가지고 하는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쉬는 숨은 입으로 내쉬는데 허 이래 하지 말고 후 입을 모아가지고 후 불어내듯이 불어내야 됩니다. 허 그러면 한목에 숨이 다 나오지만 깊이 있는 것들이 안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숨 내쉬고 나서 또 다시 숨 바로 들으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속에 있는 것을 최대한 끌어내듯이 후 그러면서 너무 또 오랜 시간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5초 정도, 5초 이내로 후 내쉬고 나서 그 다음에 완전히 내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다 풀어내야 되는 겁니다. 다 풀어내고 그때서야 또 멈추게 됩니다. 그때 멈추면은 꼭 진공 상태와 마찬가지로 진공 상태가 되면 끌어당기는 힘이 있단 말이지. 다른 대기 중에서. 대기에서는 기압이 있는 거고 진공 상태를 만들게 되면은 진공이 여기서 쭈그러진다. 기압에서 누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것조차도 더 알뜰하게 쓰게 되고 상대적으로는 그것을 끌어당기는 힘이 또 진공 상태가 더 기압보다는 외부의 그 기압보다는 더 강하다 그러면은 끌어당기게 되는 겁니다. 그 기압에서 있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 인체의 한계점을 최소에서 최대까지 극대화시키는 그 호흡법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힘을 쓸 때 기압을 써가지고 기압을 하고 뭐 운동을 하고 일하는 분들이 순간적인 힘을 써야 될 때 숨을 탁 멈추게 됩니다. 들으신 숨을. 그러면서 그쪽에서 이제 힘을 내쉬면서 순간적으로 힘을 쓰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호흡법을 쓰게 되면은 평소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쓰일 때가 자주 있을 겁니다. 흔히 내공이다 그러듯이 우리가 숨을 고르게 쉬고 그것도 숨도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고르게 쉴 수가 있는데 힘이 없으면 고르게 쉴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나 그러면은
지금의 우리는 폐활량을 가지고 그것을 최대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을 지금 호흡법으로서 설명드리고 있는데, 타고난 그 공기통만큼도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담한다고 제가 앞에 있어 보면 제가 숨이 막 가쁩니다. 그래서 아니 숨을 어떻게 쉬길래 이제 점검을 해보면서 점검해보니까 공기통은 이만큼인데 요만큼밖에 못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니 숨을 왜 그렇게 가쁘게 쓰느냐고 얘기하면은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뭐 자꾸 숨이 차고 가빠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공기통은 이만큼한데 쓰는 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밖에 안 되는 이유를 찾아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면서 이제 공기통이 커지면서 호흡도 자유롭게 조금 더 활동적으로 길게 편안하게 쉬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참 옛날에 내가 숨을 그렇게 가쁘게 쉬었는데 참 좋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개중에 우리가 숨 가쁘게 숨 쉬는 분들이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떤 고리에 걸려가 있는지 어느 부분이나 어떤 일이나 이런 것을 내면적으로 들어가서 찾아가지고 그것을 처리했을 때 그것이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공기통을 극대화시켜가지고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미 타고난 공기통이 있는데 그만큼도 쓰지 못하고 쓰고 있는 것도 또한 문제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정상적으로 돌릴 수 있게끔 그것은 우리가 조금 달리기를 하게 되면 숨 가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달리기도 계속 해가지고 내가 숨 폐활량이 조금 더 공기통이 커지게 되는 것 때문에 숨이 덜 차는 것도 당연하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단전호흡을 길을 어떻게 돌고 어떻게 그래 한다 그러는데 저는 이때까지 그 기운을 돌리고 이런 쪽으로 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호흡했지만 호흡법도 이 호흡법만 육도호흡법만 제가 수련했지 다른 호흡법은 기운을 돌리고 이런 이런 호흡법은 제가 해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하다 보면은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서 호흡을 하다가 단전호흡을 하다가 냉병이 왔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냉병 치료 때문에 상담 오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왜 냉병이 생기나 그러면은 이 기운은 자꾸 쓰지도 못할 것 축적시키면은 모든 것은 식습니다. 식은데 그것을 우리 체내에 갖고 있는 것을 데우려고 그러면 에너지를 그만큼 써야 되는데 데우려고 그러면 데우는 에너지를 그쪽에 갖다 쓰면 다른 데서 탈이 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것을 압축대가 있고 기운을 모아놨기 때문에 냉병으로서 오는데 그 냉병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은 목욕탕에 가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있는데 춥습니다. 그 정도로 냉병이 심합니다. 얼마나 참 그런 문제는 본인들 알면은 그 고통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남들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정상적으로 활동하니까 그러려니 그러고 있지만은 실제 냉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 냉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재미있게 사는 방법입니다. 재미있게 활기차게 보람있게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에너지가 솟게 되는 겁니다. 그 보람되는 에너지가 그 냉병을 제거시키는 풀어내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냉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아직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그것이 하루아침에 금방 재미없게 살아가고 있는데 재미있게 살아가는 게 금방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작은 버릇도 8가지 간다 그러는데 그래서 공부하면서 차츰 그 근본을 다가가면서 자기 스스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냉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계속 처리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게 되고 그렇게 가는데 그래서 축기는 이 재산과 물질적인 재산하고 똑같은 겁니다. 기운이라는 것은 이 우주에 만재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할 때 공부를 할 때 치료를 할 때 어떤 문제를 처리할 때 또 남을 도와줄 때 가르칠 때 여러 가지 그 기운을 갖다 쓰고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다시 돌려줘야 되지. 그것을 서지도 못할 거를 꾹꾹 담아가지고 갖고 있으면 그 병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죽게 하면 안 됩니다. 쓰고 있는 것을 만지대가 있는 것을 내 필요할 때 갖다 쓰고 다시 돌려주는 것이 맞지. 절대 죽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때까지 공부하면서 죽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죽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을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모아놨는데, 우리가 돈을 쓰는 사람 따로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돈 주인이 따로 있고 주인 알아본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갖고 있어도, 내 호주머니 들어가 있어도 누가 밥 한 그릇 사달라 그러면 밥 사줘야 되니까 나는 내 자신을 배불리는데 쓰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내 호주머니 내가 열심히 어렵게 힘들게 벌었다 하더라도 그 돈에 대한 나는 창고지기와 같은 보관자 역할밖에 안 됩니다. 그런 보관자가 있고, 또 어떤 분은 호주머니 돈이 없으면 불안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집이 두 채, 세 채, 건물도 갖고 있고 이래 해야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대처할 수 있다는 안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을 하기 때문에, 없으면 불안해서 못 살아갑니다.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렇게 악착같이 힘들게 병생기면서 벌어가지고 못 씁니다.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보유자가 있습니다. 보유자나 보관자는 못 씁니다. 갖고만 있거나 또 쓰는 사람이 따로 있거나, 내가 열심히 갖고 있고 내 명의로 통장에 명의로 돼가 있다 한들, 건물이 내 명의로 등기가 돼가 있다 한들 내 것이 아니다 말이지. 못 쓴다 말이지. 내 것이라면은 언제든지 쓰고 싶을 때 쓰고, 또 썼다 하더라도 그만큼 채워질 수 있을 때, 그때 그것이 비로소 내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를 보장자라 그러는 겁니다. 보관자, 보유자, 보장자. 우리가 내 명의로 돼가 있다 하더라도 깊이 있게 세밀하게 찾아보면 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운도 마찬가지, 어떤 물질적인 재산도 마찬가지, 쓰는 법을, 조달하는 법을 배우고 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쓰지도 못할 것 갖고 있으면 병되지 않습니까? 내가 어렵게 벌어가지고 갖고 있다가 남이 홀랑 갖다 써버리면, 자식 내가 돈이 없으면 못 줄 건데 사업한다 그러면서, 어림도 없는 사업을 한다 그러면서 막 그래가지고 집 팔아가 가져가는 것 때문에 안 줄 수도 없고, 부모 입장에서 안 줄 수도 없고, 나는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벌었는데도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또 자식은 그걸 가지고 돈을 벌면은 다행인데 홀랑 사기당하듯이 당해버립니다. 그거 갖고 있던 거 홀랑 쓰는 사람 누가 가져가 버립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가져가 버립니다. 자기가 보관하고 있다가 아들이 동기를 거쳐가지고 그놈이 누가 갖다 써버린단 말이에요. 도둑놈 같이 갖다 써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달하는 법, 쓰는 법 알아야 됩니다. 알고 쓰고, 암과 씀이 같이 모르면 배우고 이어져야 됩니다. 알기만 알고 쓰지 못한다면 쓸데없는 알입니다. 근데 모르고 쓰기만 쓰는 것 같으면 다시 모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쓰고, 그래서 아리랑과 서리랑으로서 제가 설명해 놨던 영상이 있습니다. 아리랑, 서리랑. 알고 쓰는 거 쓰라. 아는 거, 암과 씀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돈을 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내 거가 아니다 말이지. 그래서 금방 그것을, 재산도 마찬가지고 호흡도 마찬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이 한계치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육도호흡법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도호흡을 하면서 자기 삶을 다시 돌아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공기통, 폐, 허파가 가지고 있는 그 공기가 사용할 수 있는 한계 용량, 그 용량을 어떻게 쓸 것인가, 제대로 쓰고 있는지, 또 제대로 못 쓰고 있는지, 안 그러면 또 무리해가지고 더 쓰고 있는지. 무리한다는 건 일시적이지 계속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능력이 돼야 계속 하는 것이지, 일시적으로 하는 거는, 그거는 무리하는 것입니다. 무리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무리는 나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돌아와도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유리하여야 되지,
무리라는 건 이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치가 없고 무대포로 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유리해야 되지. 내가 어떤 일이든 내가 유리하게끔 유리해야 되지. 이치가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지. 이치를 가지려고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럼 그 안다는 것과 또 쓰는 것이 그것이 같이 된 것을 우리는 체질이라 이야기합니다. 체질. 우리가 뭘 하면 저 사람 무슨 체질이다. 저 운동은 달리기 체질이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체질이 돼야 됩니다. 체격만 이루어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체질, 질적인 내면의 질을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라는 것은 양적으로 보지만 질은 질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큰 태양은 한 개만 하더라도 온 세상을 비추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중국 고문에서 나오는 것은 월인 청강지고, 우리가 뭐 그런 거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그래 하지만은 그 의미는 월인, 달빛입니다. 달빛. 청개, 청강. 하늘에 떠가 있는 달은 한 개지만은 그 달빛은 은은한, 어둡지도 않고 크게 밝지도 않은 그 은은한 빛이 천개의 강을 비추더라. 얼마나 고요하고 평화로운 그런 겁니까? 그래서 월인청강지곡이라는 그 말은 그런 것을 노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치적으로 꼭 볼 필요는 없고, 우리가 그런 거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런 거는 우리가 조금 더 한 번씩 서로 사색하고 또 고민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그런 내가 바른 시각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꾸 왜곡된 시각으로 누가 잘한다 못한다, 대안도 없이 잘한다 못한다 그러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래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방 육도업처럼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극대화시킨다. 극대화시키는 방법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있는 것도 최대한 활용하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쓰지도 못하고 뭐 그렇게 날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최대한 알뜰하게 잘 내한테 도움되는 방법으로 쓸 수 있는 방법, 쓰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엉딴데 온 재산 기부하고 뭐 하고 그러면 그 잘못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육도호흡은 실제 호흡으로서 쓰는 것, 일상생활에 쓰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과 섬이 이루어지는 숨, 덜숨과 날숨이 돼가지고 쓰고 알고 하는 그런 개념과 같더라. 그래서 오늘은 육도호흡법에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새해라는 것은 해, 한 해, 두 해, 또 아침에 떠오르는 해. 해라는 것은 하다, 태양의 어떤 불빛만 뿐만 아니라 하다, 도전하다, 해보다, 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해 뜰 때 해보고, 또 중천에 뜬 해를 보고 저녁 때는 해지게 되는 것은 해지게 되더라. 처음에 어려워가지고 넘어지고 이러면서 또 해보고 또 해보는 것에서 저녁 때는 해지게 되더라. 도전해가지고 저녁 때는 해지게 되는 것이, 우리가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애기 키워보고, 다 주변에 뭐 애기 놓지 않은 분들은 조카들이 그런 말 배우는 거 보고 넘어지는 거 뻔히 알면서도 잘한다 그러면서 박수 치면서 응원하면서 그러면서 해보고 그러면서 한 발 뛰고 두 발 뛰고, 그래서 저녁 때 되면 여러 발 뗄 수 있게끔 그런 말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도전한단 말이지. 그 애기가 아무리 어리다 하더라도 옆에서 잘한다 그래도 내가 저기까지 갈 수 없다는 건 알지 않습니까? 넘어진다는 거 안단 말이지. 넘어져도 또 일어서 가지고 또 한 발 디딥니다. 그 부모들은 또 박수치고 잘한다고 응원해 주게 되고, 그러면은 저녁 때 발걸음 뗄 수 있게끔 된단 말이지. 그래서 해보고 또 해보고 해지게 되는 이런 이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오르다는 얘기입니다. 기존보다도 작년보다도 좀 더 오르는, 새롭게 맞이하는 것은 올해는 새롭게 한 번 더 오르는 방법을 도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하지 못했던 거, 미루었거나
하지 못했던 거,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가지고 못했던 그런 일을 조금 용기를 가지고 새롭게 도전해보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밝은 몸 기명상센터를 찾아주시는 분들은 꼭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루었던 거 다시 끄집어내서 정리정돈하고 다시 새롭게 진행할 수 있는 꼭 해볼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